별일 아니어도 예민해지고 머릿속이 계속 쉬지를 않고 자꾸 이것 생각나고 저것 생각나고 이런 뇌의 과각성 상태는 피로감이나 두근거림,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가슴 두근거림처럼 몸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이게 그냥 심장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환자분들 보면 몸만 아니라 뇌가 같이 굳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이 의외로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뇌가 긴장 상태다라는 건 뇌가 교감신경 모드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계속 켜져 있으면요, 뇌도 늘 비상사태인 줄 알게 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일 아니어도 예민해지고 머릿속이 계속 쉬지를 않고 자꾸 이것 생각나고 저것 생각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뇌의 과각성 상태는 자율신경 기능 저하와 연결이 되어서 피로감이나 두근거림,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회복할 때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뇌를 진정시켜주는 방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 요즘에 보면 그 마음 챙김 명상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떨까요? 실제로 효과는 괜찮은 건가요? 네. 마음챙김 기반 명상은 뇌과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명상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명상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없이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이런 메타인지적 태도가 뇌의 과잉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감각이나 생각을 그 자체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뇌가 이미 예민한 상태인 분들은 이런 명상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그게 사실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매개로 삼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호흡을 느껴보는 거나 발가락이 좀 차갑네 하고 이렇게 감각에 집중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뇌는 사실 말로 설득하기 어렵죠. 한데 몸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직접 감각을 인식하거나 자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몸을 통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게 가장 좋은 시작 방법인 것 같아요. 호흡을 가다듬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괜찮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바꾸려면 몸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신경 얘기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저는 주말에 이제 푹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죠? 오히려 주말에 쉬고 나면 월요일에는 월요병처럼 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몸이 제대로 된 회복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쉬는 이유는 그 시간에 몸이 회복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휴식을 취해도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몸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교감신경은 여전히 뭔가 위험한 건 없나 이렇게 경계 상태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데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가면 잠을 자도 깊게 잠을 못 들어가고 자는 동안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 고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보는 거죠. 자율신경 관련한 피로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개운하지 않아, 이런 거. 그리고 평소보다 쉬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무기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긴장을 풀면 바로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율신경이 이완 모드로 회복 모드로 전환이 잘 안 되거나, 반대로 전환은 되었지만 회복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 오래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TV 보고 쉬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몸은 쉬고 있는데 신경계는 못 쉬고 있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보면요, 내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단순히 피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피로라는 감각 뒤에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럼 더 쉬어야겠다 하고 더 누워있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럼 더 쉬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동안에도 신경계는 회복 모드로 안 들어가니까 결국 쉬었는데도 안 나아지네, 이렇게 결론이 내게 되고, 그러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위축이 돼서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몸의 리듬 자체가 더 무너지게 되고,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왜 회복이 안 되고 있나,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쉬었으면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막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몸이 지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바로 체력 탓을 하거나 영양제를 더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 잠을 잤는데도 안 개운한 이유가 회복 시스템의 고장일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더 쉬거나 더 누워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잤는데도 월요일이 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자율신경 회복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월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출근을 하기 싫은지.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그리고 속도 막 불편하고 가슴 두근거림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 있잖아요. 뭐 환자분들 오면 저는 손발이 늘 차가워요 라는 말. 이걸 그냥 내가 몸이 찬 체질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가 찬 체질이라서 그래 하고 넘기기에는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각 부위에 필요한 만큼 피를 보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을 하고요.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혈류량, 그러니까 혈액량을 조절을 해요. 이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자율신경계인데요. 특히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이 돼 있으면 손, 발 끝으로 가는 그런 혈관들이 좁아진 상태로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손발까지 따뜻한 피가 잘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계속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즉 이게 단순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혈액량, 혈류를 조절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인데도 날씨가 엄청 더운데 손발이 시려요 이러시는 분들, 계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늘 손발이 차갑다는 건 자율신경이 체온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상체는 더워서 땀이 나는데
발은 시려가지고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몸 전체에 피가 잘 안 도는 게 아니라 어디엔 피가 몰리고 어디에는 잘 안 가고 이런 순환과 분포가 불균형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요, 피로도 쉽게 쌓이고 쉽게 지치고 불면 같은 증상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손발 차가운 것도 단순히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조절 기능,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네, 혈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넓어져라, 좁아져라 하고 조절을 할 수 없잖아요. 알아서 넓어지고 알아서 좁아지고 하면서 몸의 상태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신경계가 무너진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단순히 손발이 시린 거를 넘어서서 수면장애나 만성적인 피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발이 내가 좀 찬 체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건 아닌지 한 번쯤 짚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